지난 4월 27일 판문점은 더 이상 분단이 아닌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니, 정말 마음이 선생님이 지지 않고요.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만나니까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분리선까지 나와서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동됐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만난 남북 정상.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외신 기자들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백미로 꼽히는 도보다리 산책에선 두 정상이 북미 회담에 대해 30분 넘게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 깜짝 행보는 역사적인 공동선언문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결의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 실현과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두 정상은 그렇게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그건 당연히 핵 무기와 핵 물질과 그걸 생산하는 핵 시설을 전체적으로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과연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와 미국이나 한국에서 얘기하는 비핵화가 과연 똑같은 개념이냐라는 거에 대한 그 의구심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비핵화라는 개념은 북한과 미국과 한국이 생각하는 게 같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명기된 것은 처음입니다. 북미 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셈입니다. 지금 북한이 비핵화는 선대유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91년의 시점과 2005년의 시점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똑같은 말이지만 핵개발 수준을 고려했을 때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초기에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것하고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거는 의지의 수준에서 굉장히 다르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달 열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제 그 공이 넘어갔습니다. 핵을 폐기하는 시기와 방식, 사후 검증과 보상 문제까지 북미 두 정상 간 완전한 북핵 폐기를 끌어내야 하는 이른바 세기의 핵담판이 시작된 겁니다. 북미 간에 또는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라는 거는 역사가 깁니다.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거니까 벌써 25년 이상 우리가 그동안의 성과도 있었고 또 그 성과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위기를 겪었잖아요. 근데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은 북한의 생각과 미국의 전략 사이에는 좀 차이점이 있죠. 북핵을 둘러싼 북미 두 나라의 입장차만큼이나 북한의 핵 개발 역사도 깊습니다. 그 시작은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한이 핵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졌던 것은 결국은 한국전 6.25 때부터 가졌던 거죠, 사실은요. 예, 그때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핵 위협이 있었고, 당시 50년대 말에 북한에 거저 있던 중국군이 나가게 되고 소련의 어떤 무기 제공이 어떤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중단됨에 따라서 어떤 병력에 대한 문제와 또 무기, 재래식 무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생겼거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이 1962년도에 국방경제 병진노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1980년 7월 북한은 영변에 실험용 원자로인 5메가와트 흑연 감속炉를 건설하고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원자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경수로, 중수로, 흑연 감속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북한이 갖고 있는 게 바로 흑연 감속로라는 건데요. 이 흑연 감속로가 아주 고농도 플루토늄을 추출하기에 특화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것은
에너지 효율은 상당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게 흑연 감속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오히려 에너지보다 뭔가 핵물질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고 사고 고장도 많이 돼요. 근데 굳이 그것을 영변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위성을 통해 핵시설을 감지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 노력을 펼칩니다. 핵무기 개발을 부인하던 북한은 1985년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합니다. 그 후 1991년 남북 핵협상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는데요. 핵무기 제조는 물론 보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 임시핵사찰에서 중대한 불일치가 발견되자 특별사찰을 요구합니다.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급기야 NPT를 탈퇴하면서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합니다. 1953년 3월 8일 강철의 백두영장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전국 전민 전군의 준전시 상태로 넘어갈 것을 단호히 명령하셨습니다. 1차 핵위기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것은 핵을 어떤 개발, 핵무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사실은 이것이 지나면서 90년대까지 오면서 사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도 그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핵을 왜 가지고 핵무기를 왜 만들겠냐를 이야기를 할 정도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벌써 그 당시에 또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죠. 사실 내부적으로는 계속 만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해 김일성 주석과 긴급 회담을 갖고 전쟁 위기를 수습합니다. 그해 연말 북미 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을 열고 제네바 합의를 맺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면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 경수로 발전소 제공, 중유 원조를 약속합니다. 그러자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합니다. 그 당시 이제 1차 핵위기 자체를 이제 봉합한 것으로 이제 그 북미 간에 이제 그러니까 동결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동결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북한이 핵이 없었지 않습니까?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영변의 핵의 어떤 원자로가 돌아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플루토늄이 추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북한이 몇 차례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이 발각이 되었고 이 플루토늄이라는 것은 어떤 핵무기를 만드는 물질이지 않습니까? 이 핵물질을 만드는 이 프로그램, 핵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하는 그 말 그대로 동결이죠. 동결하는 대신 북한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핵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에너지원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에너지원의 대가로서 필요한 어떤 중유를 제공하고. 하지만 미국과의 합의는 이행 과정에서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경수로 건설 공사가 지연되자 2000년 북한은 제네바 합의 파기를 경고합니다. 그리고는 2002년 말 핵활동 동결 해제를 선언합니다. 2003년 또다시 NPT를 탈퇴하면서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90년대 제네바 합의 이후에 이행 과정을 보면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은 이제 제대로 이행했는데 미국으로부터 오는 대가가 일정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자회담에서 북측이 제안한 게 행동 대 행동, 말 대 말.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약속이 이행되는 걸 보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북한으로서는 이제 지금 현재 그런 입장을 계속 견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제네바 합의가 순수성이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또 고난의 행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붕괴할 것이라는 붕괴론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요. 이 제네바 합의가 어떻게 보면 북한의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을 어떤 살리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이 어떤 테두리를 벽을 쌓아놓고 북한이 안에서 고사시키겠다는 의미가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것을 통해서 제네바 합의를 믿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제네바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고사시킬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 또 다른 짓을 할 수밖에 없었고. 2000년대 중반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의심받던 북한은 2005년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남북 및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육자회담이 열립니다. 2005년도엔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대가로 체제 보장과 경제를 지원한다는 9.19 공동성명을 채택합니다. 9.19 공동성명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유효한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북핵 문제의 마지막 출구의 모습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 안에 보여서 평화체제의 모습, 북한의 비핵화의 모습이 다 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평화체제와 북미 수교와 이런 어떤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게 9.19 공동성명인데 이것은 디테일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건 없고요. 마지막의 모습을 담아놓은 출구 전략이라고 한 큰 엄브레라 전략이죠. 육자회담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6년 여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발사하고 그해 가을엔 결국 1차 핵실험을 강행합니다.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2007년 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북한이 핵시설을 폐기하면 육자회담 참가국이 에너지 지원 및 관계 개선을 약속한 213 합의와 13 합의를 이끌어내는데요. 북한도 핵시설을 불능화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13합의가 갖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한 문장이 있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예. 그러니까 불능화라는 것은 정말 북핵 문제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이에요. 실제 그래서 그 합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심 시설인 세 가지 시설과 세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 영변 발전소, 그 다음에 핵 연료봉 공장, 그 다음에 재처리 시설. 요 세 가지 시설에 10가지 불능화를 합니다. 합의는 잘 이행되는 듯했습니다. 북한은 2008년 6월 26일 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미국도 대북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에 착수합니다. 좀 빨리 준비하십시오. 신호가 갔습니다. 신호가 있습니다. 불능화 이행 조치로 다음 날인 27일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합니다. 9.19 공동성명 이행이라는 신뢰를 쌓은 겁니다. 근데 지난번 이제 육제담이 열렸던 9.19 공동성명에서는 일단 포괄적 합의를 하지만 1단계 조치나 2단계 조치에 대해서 새롭게 협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국은 아주 좀 질색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 끌기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시간은 트럼프만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도 빨리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2000년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그리고 9월 달과 10월 달에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 방문하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10월 달에 와서 이른바 북미 공동 커뮤니케를 발표하거든요. 그러나 바로 그해 11월 달에 그 정권이 바뀌죠.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그 이전의 합의가 다 무산이 됩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로 그간의 합의들이 무산되면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내에 있는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을 재가동합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강행합니다.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집권, 북한의 핵개발 질주는 멈추지 않습니다. 2013년 3차 핵실험에 이어 2016년 4차 핵실험에도 성공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은 더욱 거세집니다. 북부 지하 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4차 핵실험은 첫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했다고 주장합니다. 1월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4차 핵실험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2016년 9월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갱도에서 5차 핵실험을 1년 뒤인 2017년 9월엔 6차 핵실험을 강행했는데요. 초기 핵실험과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차이나는 폭발 위력은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주체적 핵강구 건설사에 특기할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의 대성공은 일심 단결 자력경쟁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총돌격해 나가는 천만 군민에게 무한한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해 11월 29일 북한은 미국 워싱턴까지 사거리에 둘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성공합니다. 이로써 북한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합니다. 지난해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특출한 성과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것입니다. 우리 국가의 핵무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 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북한의 ICBM이 재도립 기술 그리고 목표물까지 초착하는 자동 제어 기술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라고 좀 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본다면 북한은 이제 핵 억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북핵 협상 30년 역사. 합의와 파기가 반복된 실패의 고리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시작부터 막을 수 없었던 걸까요? 저는 그 기회가 한 3번 있었다고 봐요. 예, 그 가장 큰 기회가 첫 번째가 제네바 합의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네바 합의의 연장선에 있었던 99년도, 2000년에 있었던 그 조미 간의 그 수교 가능성. 올브라이트가 평양을 방문하고 조명록이 그 워싱턴을 방문했던 이 시점 자체가 두 번째 한번 기회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세 번째 기회는 바로 2.13 합의와 13 합의가 이루어졌던 그 2007년 그 시점에 저는요 한번 또 한 번 기회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그 당시마다 다 다르다고 봐요. 또 이유도 다르고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신뢰 부족이라고 봅니다. 사실은요. 지난 30년 동안 북미 간에 쌓인 불신의 벽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난 한 해 계속된 북미 간의 말폭탄 전쟁은 북미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미국 놈들의 숨통을 조이고 모가지에 비수를 들이대는 가장 통쾌한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두 정상이 말폭탄을 주고받는 사이 한반도 긴장 수위는 더욱 고조됐는데요.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서로를 향해 강경 대응을 펼쳤던 두 사람.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핵 단추 위협으로 언쟁을 벌이며 북미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를 계기로 지난 1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물꼬를 튼 대화 모드는 지난 2월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방남 고비 대표단이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면서 남북 정상회담 논의가 급진전됩니다. 지난 3월 방북한 대통령 대북특사단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결국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냅니다. He expressed his eagerness to meet President Trump as soon as possible. 미국의 반응도 호의적이었습니다. 당시 미 중앙정보국 수장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장이 특사 자격으로 극비 방북했습니다. We're having very good discussions. Kim Jong-un he really has been very open. 북중 관계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지난 3월 말 극비 방중에 이어 40여일 만인 지난 5월 초 또다시 방중한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회담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제재나 이런 국제적인 어떤 문제나 정상국가 시켜지는 어떤 족쇄를 풀 수 있는 것은 미국일 수 있지만 실제 족쇄를 푼다고 해서 북한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에요. 사실은 제재를 풀고 조미 수교를 맺는다고 해서 북한의 경제가 살아나고 북한의 인민 경제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냥 그거로 끝나버립니다. 사실은요. 리비아 그랬거든요. 북미 회담을 앞두고 막판 조율을 위해 또다시 방북한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때 북한에 억류됐던 3명의 미국인도 귀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의 성공을 자신합니다. And on June 12th in Singapore, I'll be meeting with Kim Jong-un to pursue a future of peace and security for the world, for the whole world. 6월 12일 싱가포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무슨 협상을 벌일지가 관건인데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거래가 이루어질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북한이 깜짝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4일간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핵시험장 폐기는 핵시험장의 모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북락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 다음 지상에 있는 모든 관측 설비들과 연구소들, 경비 구분대들의 구조물들을 철거하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어떤 핵탄두를 개량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래 핵의 일부를 포기하는 걸 선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진정성을 보이려고 한 거죠.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단순히 선언적 합의가 아닌 구체적인 핵 폐기 시기와 방식, 사찰과 검증을 논의하는 핵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 목표는 CVID. 네, 지난 육자회담에서 최대의 걸림돌은 검증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당시에 사찰단의 어떤 방북을 승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원칙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이른바 CVID 가운데 C에 해당되는 부분을 약속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V와 I에 해당되는 것, 다시 말하면 검증 문제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조치, 이 두 개에 대해서는 현재 북미 정상회담 넘어온 과제입니다. 미국의 일괄 타결이냐, 북한의 단계별 동시적 비핵화냐, 이 또한 핵심 변수로 거론됩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시간표는 2년 내에 짜져야 되기 때문에 타결은 일괄 타결해야 되는 거고 이행만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 합의를 이행하는 방식은 이 합의를 한 번에 이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합의라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이제 목표까지 이제 가는 건데, 다만 북한과 미국은 이 단계를 너무 세부적으로 나누지는 말자.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걸 너무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뭐 정부가 바뀌거나 대북 정책이 달라지면은 합의가 깨지는 이런 어떤 실패들을 반복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계를 좀 줄이자. 그리고 이 단계에서 단계로 넘어갈 때는 속도를 높이자. 사찰과 검증, 이 대목 역시 대립이 예상되는 핵심 변수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는 작업은 핵폐기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사찰 활동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사찰과 검증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뭐 리비아나 남풀공화국이나 뭐 여러 핵을 가졌던 국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핵무장의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찰의 범위와 개수 뭐 이런 게 굉장히 규모가 크고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제 정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과정이 사찰과 검증 과정과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과거 핵포기 딜레마에 빠졌던 북한. 도리어 지금은 핵보유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북한의 비핵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은요, 기차를 출발시켰어요. 비핵화라는 기차를 출발시켰죠. 그래서 비핵화를 시작한 거죠. 단지 폐기역에 도착하지 않았을 뿐이죠. 폐기역에 도착하느냐 아니냐 지금 우리가 단정하기보다는 이미 북한은 출발을 했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하려는 거예요. 북한으로서는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핵을 가진 경제 빈국으로 남느냐, 아니면 핵이 없는 신흥 개발도상국의 길을 걷느냐, 이런 전략적 선택에 이제 몰리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한번 가보자.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고비를 넘어서 이행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목표는 2년 안에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을 넘어가자라는 게 현실적인 목표죠. 세기의 핵담판으로 불리는 역사상 첫 북미 회담. 과연 북핵 협상 30년 실패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영상 관광이 된다 하니까 고쳐서 다른 세입자를 주겠다는 거죠. 북한 매일 바라다 봐요. 그러니까 이웃 동네예요.